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나는 날씨지만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는 오직 이걸 먹기 위해서라는데요. 기다림을 각오하고라도 꼭 올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20분. 더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대구서 와서. 아, 대구? 네. 여기 오늘 시원해요,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왔어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오매불망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명인의 중국식 전통빵. 미리 달군 판에 반죽을 넣은 뒤 속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올려줍니다. 단팥 외에도 다양한 속재료가 골고루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 비주얼인데요. 좀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서요.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장사를 했거든요. 지금 30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그동안 한 열 몇 가지 한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다 하는 거 치킨집, 뭐 피자집, 분식집 뭐 이런 거 만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망했거든요.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거 피자집 어디 가나 있고 치킨집 어디 가나 있고 그런 걸 제가 깨달아갖고 아, 남들이 하는 거 말고 나만 팔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이게 이제 중국, 대만, 일본에 다 있는 음식이에요. 여행을 다니면서 중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보고선 아 이거다. 이걸 한국에서 개량을 해서 팔면 나밖에 못 팔고 요거를 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평일 기준 30분.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웨이팅이지만 다행히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반죽을 넣는 모습만 봐도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답니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할 만하죠. 이제 반죽이 익어 연한 카라멜색을 띠면 뒤집어 덮을 차례. 굽는데 시간 좀 걸리나 봐요. 예, 센 불에 익히면 겉에만 타고 안에 안 익어갖고요. 좀 약한 불에 은은하게 구워요. 인내는 쓰고 팥빵은 달다. 빵을 들어 반으로 쭉 찢자 바로 터져나오는 이 속재료 좀 보세요. 빵보다 속이 더 가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입맛은 속일 수 없는 법. 한 입 먹으면 입에서 바로 사르르 녹는 환상의 맛이랍니다. 어디 맛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맛있어요. 네, 계란빵 같은 식감이긴 한데 그래도 안에 있는 게 되게 고소하면서 담백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30분을 써서 기다린 만큼 그 정도로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맛의 비결이 무엇인지 만드는 법을 직접 봐야겠죠. 당연히 시작은 반죽부터. 직접 배합한 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섞였어요. 빵 만드는 기본 재료인데 뭐 옥수수 전분, 밀가루, 그다음 뭐 설탕 파우더 조금씩 섞여갖고 여러 가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고소함을 위한 우유를 더해줍니다. 달걀은 총 2판. 반죽 한 번에 60개의 달걀이 필요하고요. 늘 같은 재료로 만드는 반죽이라도 날씨에 따라 상태를 꼼꼼히 봐야 한다네요. 너무 대도 안 되고 지려도 안 되고 이따 빵 만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예, 요게 딱 요 정도 점도가 됐을 때 빵도 잘 나오고 빵 만들기도 쉽고 가장 좋은 반죽이에요. 빵 만들기. 황금 비율로 완성한 반죽. 이 정도의 걸쭉함이면 된답니다. 이제 반죽통에 가득 채우면 준비 끝! 쏘세요! 사실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무작정 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팥 반죽이 틀리고 뭐 초코 반죽이 틀리고 다 틀려요. 팥 뿌리는 것처럼 반죽을 해놓고 초코를 넣으면 넘쳐버리고요. 그 반죽이 똑같아 보여도 다 미세하게 다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양을 조절해 붓는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똑같은 양을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인의 도전 결과는? 첫 번째 시도에서 반죽의 무게는요? 28g. 두 번째
번째 역시 오, 28g. 성공입니다. 마지막 도전은 오, 28g. 이야, 대단하신데요? 초창기에 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 저울 놓고 연습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예, 꾸준히 계속 10개면 10개, 15개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일정한 양의 빵을 만들려면 반죽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저울을 놓고 짜갖고 무게를 달아서 그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손님들과 단 1m 남짓의 거리. 더더욱 실수가 있어선 안 되겠죠. 화려하게 반죽을 붓고는 이어 빵 맛을 200% 끌어올려줄 달콤한 속재료를 넣을 차례입니다. 색도 맛도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 중 하나라죠. 빵이 메뉴가 5가지니까 속재료가 5가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팥이 메인이고요. 시그니처 팥빵,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게 크림치즈, 그 다음에 초코, 다크초코빵,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 망고. 이렇게 5가지 종류예요. 속재료에 들어가는 거는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다 만들죠, 5가지 다. 예. 이번엔 중국식 전통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속재료 만들기를 엿볼까요? 이거 정체가 뭐예요? 이거 망고 퓨레인데 요 망고 슬라이스 친 거랑 잼이랑 같이 섞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등장하는 재료는요? 라고 여기 실제 망고하고 으깨 갖고 설탕에 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2가지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야 요게 망고 맛이 이제 제대로 납니다. 망고의 진한 단맛과 식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상의 조합이라는데요. 달지만 너무 달지는 않게 적당한 당도를 잘 맞추는 게 기술이랍니다. 거의 과일 같은 종류는 20가지가 넘게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딸기, 바나나, 뭐 키위 다 해봤는데 망고가 제일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나 했더니 망고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족 투표 1등에 빛나는 망고가 살아있는 망고 과즙 빵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2번째 속재료는 뭐예요? 크림치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예요. 기본 치즈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치즈도 아낌없이 쓰는데요. 다른 곳들이 원가를 낮추기 바쁠 때에도 늘 좋은 재료만을 사용하는 게 철칙이랍니다. 여기에 하나 더! 풍미를 책임질 재료를 또 넣는다네요. 아까 집어넣은 건 원 치즈 재료고요. 그것만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치즈 맛만 나고. 요게 이제 약간 맛을 가미해주는 크림치즈 무스라고 약간 치즈의 양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통에 걸치듯 놓는 무심함도 다 이유가 있는 법. 모서리에 눌러 꾹꾹 짜면 조금의 낭비 없이 크림치즈 무스를 다 쓸 수 있겠죠. 크림치즈와 무스를 넉넉히 담고 우유를 듬뿍 추가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면 진하고 부드러움이 일품인 크림치즈 빵이 된답니다. 자, 이번엔 대강금 등장! 여기에 녹색 가루를 솔솔 뿌립니다. 빵 중에 녹차 있는데 그 앙금 만드는 거예요. 살짝 달달한 대강금과 쌉쌀한 녹차의 만남. 딱 봐도 찰떡궁합 아닌가요? 녹차 덕후라면 꼭 먹어봐야 할 녹차빵입니다. 명인, 이번 재료는 뭐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초코인데요. 다크 초코인데 그렇게 다크가 진하진 않고요. 딱 밀크 초코하고 다크 초코 중간 정도. 초콜릿 덩어리를 그대로 큼직하게 잘라 속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그냥 즐겨도 좋을 초콜릿이 빵과 만났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뭐 요걸 하기로 마음 먹고 빵 만드는 거 연습하는 거는 한 1년 좀 넘게 걸린 것 같고요. 빵 만드는 레시피를 바꿔가면서 맛있는 맛을 찾으려고 그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속을 5가지 메뉴를 할 건데 어떤 메뉴를 할 건지 한 이것저것 해서 한 50가지 정도 중에 추려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5가지 메뉴가. 50가지 재료를 연구하고 만들고 또 먹고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5가지 빵인데요. 이제는 모두가 사랑하는 맛이 됐죠. 구워서 뭐 동네 분들 나눠드리고 뭐 아는 사람 나눠주고 그랬던 거죠. 처음에 드렸을 때는 이제 엉터리라 막 다음날 가보면 막 버리고 막 안 드시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다고 와서 더 달라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노력이 쌓여 이제는 차이나타운의 명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길고 긴 대기 줄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장사는 잘 돼도 어려움이 있기 마련. 명인도 그렇대요. 이 철판 온도는 한 200도 정도 되고요. 그 앞에서 몇 시간 써보시는 거예요? 요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한 12시간, 많을 때 13시간 정도 먹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철판 앞을 잠시 비우는 명인. 금방 빨리 오고 올게.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겨우 김밥 한 줄을 마주하는데요. 이렇게 식사하실 시간도 별로 없으세요? 아, 예. 손님 기다리고 계셔갖고. 그마저도 서서 대충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땐 한 끼 먹어요. 겨우 3분 남짓. 짧은 식사를 뒤로 하고 다시 빵을 만들러 가는데요. 아니, 겨우 이걸로 끼니가 되겠어요? 이렇게 밥도 포기한 채 바삐 일하는 명인. 늘 몸은 고되도 마음만은 즐겁게 일한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사실은 요만큼 했어요. 요 제가 서 있는 자리 요만큼에서만 빵만 팔았거든요. 3평 많아야 4평 정도. 예.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모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안에까지 제가 이쪽 안에까지 쭉 오시면 예 이렇게 안에까지 같이 하고 저쪽에선 빵도 하고 있고. 샵인샵에서 시작해 어느새 가게를 인수하기까지. 땀 흘린 만큼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지칠 틈이 없답니다. 명인이 운영하고 있는 옆 가게 역시 대기는 기본인데요. 바로 이 메뉴 덕입니다. 중국 하면 만두, 만두 하면 중국이죠. 다른 메뉴 없고 만두 딱 2가지만 팔고. 어떤 만두가 등장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얇은 만두피에 돼지고기 육즙이 꽉 들어찬 샤오롱바오입니다. 이번엔 선명하고 강렬한 주황빛을 자랑하는 짬뽕 만두. 흔히 볼 수 있는 만두가 아니죠. 화끈한 불맛이 대단하답니다. 여러 층으로 칸칸이 쌓인 찜통만 봐도 이미 만두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김이 모락모락. 갓 전에 뜨끈한 만두.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 안에 들어가니까 일반 만두만큼 되게 풍만한 느낌? 맛있어요. 육즙이 확 터지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산더미 같은 찜통을 들고 나르기 바쁜데요. 만두 장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기 몇십 년 된 만두 가게 사장님이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거 보고 저한테 이제 비법도 전수해 주시고 가게까지 불려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이 만두 가게하고 빵 가게 2개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다음 날 만두의 비법을 찾아 다시 명인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손질할 재료는 이 부추인데요. 만두소에 꼭 필요하다네요. 만두에 들어가는 야채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부추가 좀 많이 들어가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 가갖고 오늘 바로 사온 거예요. 싱싱한 걸로. 부추를 이렇게 많이 써요? 예. 30년 전통의 샤오롱바오는 이 부추가 핵심인데요. 부추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답니다.
이제 만두소의 향을 살릴 대파도 준비하고요. 질 좋은 돼지고기도 꺼냅니다. 오늘 아침에 온 거고요. 냉장 보관. 고기가 얼면 맛없어갖고 냉동은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모양이 좀 다르죠? 잘게 다져진 돼지고기에 비계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비계가 약간 섞입니다. 순 고기만 들어가면 뻑뻑하고 맛이 없어갖고 비계 20%, 고기 80% 정도 섞어서 이제 만두 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줄 순 없지만 만두소에 요런 양념들을 넣어준답니다. 이제 돼지고기가 한데 뭉쳐질 때까지 기계로 반죽을 이어갑니다. 어느 정도 찰기가 돌면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더하는데요. 이 순서와 비율 등은 다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레시피라네요. 그래야 하나로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답니다. 육즙의 비밀은 뭐 딱 하나만 들어간다 그래서 육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한 10가지 이상이 섞여갖고 어우러져서 그때 조합이 되면 육즙이 그때 나옵니다. 집집마다 다 맛이 틀리고요. 육즙 양도 틀리고 피 두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딱 봐도 반죽이 잘 됐죠? 이 정도 점성을 가지면 완벽 그 자체. 이제 예쁘게 빚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럴 땐 오랜 장사 경력에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대요. 예, 만두 어머니가 제일 잘 싸세요. 아들이 재료 준비 다 해주면은 저는 이렇게 싸기만 해요. 명인이 만두피를 밀면 어머니가 넘겨받아 만두를 빚는데요. 나이 탓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아직 만두 빚는 일만큼은 놓지 않고 계시답니다. 왜냐? 그 손맛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서라는데요. 이야, 진짜 어머님의 샤오롱바오 너무 예뻐요. 집에서 해먹는 만두는 이렇게 안 싸죠. 그냥 송편하듯이 하지. 샤롱바오라고 12번 말아요. 12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와, 딱 12번 맞네요. 그 12번을 딱 말았을 때 만두가 제일 안 터지고 그 마무리도 잘 되고 만두도 이쁘고. 가끔씩 모자가 함께 만두를 빚는 날이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따라온다는데요. 프로 장사꾼인 아들이 마냥 걱정이래요. 일만 하는 것 같아. 네, 안 쉬어야지. 그래서 얘네들 보고도 좀 여가를 즐기라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항상 얘기하세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놀러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오가는 말에 모자의 정이 담뿍 느껴집니다. 부모할 때 잘하고, 잘해요. 그냥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사오고. 뭐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거만 계속. 한 가지만. 딴 거 사와도 되는데 그거만 계속 사오는 거. 만두도 효도도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명인. 그 묵묵함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게 아닐까요? 그가 만든 샤오롱바오도 그 모습을 닮은 것 같죠? 이렇게 음식에 쏟은 정성은 손님이 먼저 알아보는 법입니다. 명인의 샤오롱바오 맛이 어때요? 육즙이 흩어지면서 되게 맛이 좋고 이것 때문에 왕십리에서 왔어요. 이때 가게 안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 예.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꾸준히 쉼 없이 하더라고요. 절실해지니까 열심히 또. 잠시 짬을 내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 명인,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여기 저희 형이 하는 가게예요. 여기서 가족들이 다 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이거 뭘 사서. 딴 데만 못 드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한 덕에 오늘의 여유를 갖게 됐는데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상상했던 게 그 현실이 되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나는 성공할 거다 무조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20년 30년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막상 성공했을 때도 뭐 굉장히 좋거나 막 그러진 않고 당연히 될 게 됐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만 뭐 큰 바람은 없고 요대로만 그냥 지금처럼 뭐 가족들 건강하고 장사 요 정도만 꾸준히